김문수 장관이 가장 눈에 띄게 윤석열로 저는 부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문수 장관의 성향에 대해서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진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역으로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이 이념이 없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어요. 네.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유행 따라서 이른바 이제 굉장히 오른쪽으로 지지자들이 움직이고 댓글이 그렇게 달리면 그렇게 가고 중도가 유행하면 중도로 가고 친박이 유행하면 친박이 되고 친윤이 유행하면 친윤이 되고 지금 현재 김문수 현상은 이거는 이제 보수 위기가 왔기 때문에 크게 결집하는 이유 하나가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반감 이렇게 해서 이 결집이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상을 뛰어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변론 기일이 끝나는데도 저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안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 자체가 이제 다시 중도로 이렇게 확장해야 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될 건지 거기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 시기도 달라질 겁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최근에 보면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입니다. 대선자들의 지지율은 뭐 크게 변하는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앞서 있고 전체 민심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은 경제를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저는 조만간 많은 국민들이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 있지? 아마 점점 더 세금이 안 거칠 거거든요. 아마 이번에 네. 추경도 아마 국채를 발행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시죠. 미국의 법인세보다 한국의 법인세가 비싸면 과연 한국 경제는 유지될까요? 두 번째, 한국에 380조 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출생률이 0.7%면 우리가 뭔가 AI 정부로 근본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주식시가 총액이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우리가 미국의 엔비디아 한 기업보다 그 주식시가 총액이 대한민국 전체 주식시가 총액만 한데 이런 굴욕을 과연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가.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길을 가야 되는 확실한 모습을 민주당이 책임감 있게 저는 보여줘야 된다. 그거는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다. 제발 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는 쪽에 저는 국민이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여권 대선주자들 움직임 보면요. 지금 조기 대선이 암묵적 금계어인 가운데 여권 잠룡들 분주히 지금 움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여권 후보 가장 눈에 띕니까? 전 김문수 후보가 제일 눈에 띄는데요. 네. 김문수 장관이 이제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본인 대선 출마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답입니다. 즉, 이 김문수 장관이 가장 눈에 띄게 윤석열로 저는 부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문수 장관의 성향에 대해서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진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역으로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이 이념이 없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어요. 네.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유행 따라서 이른바 이제 굉장히 오른쪽으로 지지자들이 움직이고 댓글이 그렇게 달리면 그렇게 가고 중도가 유행하면 중도로 가고 친박이 유행하면 친박이 되고 친윤이 유행하면 친윤이 되고 이게 저는 최근 2017년 이후 국민의힘 정치에 정체성 없이 표류하는 모습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김문수 장관처럼 보수라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번 가져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등판 시점도 관심이잖아요.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의 시간이 끝나야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탄핵이 인용되어야지만이 본인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이 정치권에 왜 왔는지 다시 한번 떠돌려 봐야 됩니다.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왔는데 결국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없어져야 본인이 출마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도 똑같은 겁니다. 본인이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계획이라든가 어떤 구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떨결에 권력에 의해서 불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해 봅니다.
김성태 대표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세대 교체론을 내세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예전 같으면 손잡을 나이라고 저격을 했고 친한계 인사들이 반발했는데요. 젊은 여권 대선 후보들 간에 뭐 기싸움이 시작된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당연히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뭐 많은 주자들 중에서 특히 이제 좀 전에 논의한 김문수 장관에 대한 그런 지금 현재 큰 바람, 이 중심으로 이제 이 뉴스나 기사 이슈에 다 빨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뭐 그런 국면에서 다시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자신이 이제 좀 시비를 걸고 또 한동훈 대표가 일정 부분 지금 곧 머지않아서 이제 등판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뭐 신호 속에서 이슈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런 이준석 대표의 의도가 있죠. 여기서 뭐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나이로 이제 52일 뭐 50세대구나. 이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참 손잡을 나이라고 했지만은 요즘 나이 53세 손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심지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갖다가 또 가장 크게 뒷받침하고 있는 신지호 전 전략부총장 같은 경우도 옛날 같으면 40살이면 노인 소리 듣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도 40 아닌 노인네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받아주면서 이제 이슈의 중심에 자연히 끌어올리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김문수 현상은 이거는 이제 보수 위기가 왔기 때문에 크게 결집하는 이유 하나가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반감 이렇게 해서 이 결집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상을 뛰어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변론 기일이 끝나는데도 저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안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 자체가 이제 다시 중도로 이렇게 확장해야 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될 건지 거기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 시기도 달라질 겁니다. 이광재 위원장님, 대선을 앞두고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 간 보수 진영의 통합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막판 뭐 후보 단일화를 포함해서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중국의 딥시크를 보면서 일대 충격을 빠졌잖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좀 기대했던 거는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의 칸 아카데미가 AI 수학 이걸 한국에 사교육비 너무 비싸요라고 하는 서비스를 냈거든요. 본인이 과방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 과외 때문에 50만 원, 100만 원짜리 고통받으면 AI로 칸 아카데미를 넘어가는 대한민국 교육혁명을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게 40살의 젊은 사람들이 저는 해나가야 될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좀 더 미래를 얘기하고 지금 허은하 대표와 싸울 문제가 아니잖아요. AI에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라는 메시지도 내줘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20대, 30대 남자, 여성 지금의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20, 30대가 사이좋게 남녀가 지내야 결혼을 해야 애를 낳고 나라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뭔가 20, 30대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메시지 같은 거를 40살로서 젊게 좀 이제 좀 AI가 없고 미래가 어떻고 하는 부분에 좀 그런 발언을 나는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 보기에는 여야 정치권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윤영걸 대표님, 조국 혁신당은 차기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독자 후보를 낼지 아니면 민주당과 함께 할까요? 상당히 고민이 많겠죠. 네. 뭐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긴 하지만 지금 안고 없는 또 찐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갔으니까 찐빵으로 말하면 안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권 주자를 또 세우려니 다른 사람 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권 주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은 좀 대권으로 해서 우클릭을 좀 하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은 차별화를 하면서 좀 더 원칙을 지키고 오히려 더 좌클릭을 하면서 자기 지분은 유지하되 아마 대선 직전으로 조기 대선이나 하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제휴와 연대를 좀 해서 민주당 쪽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정 안 되면은 뭐 합당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네. 조국이라는 분이 뭐 금방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상당한 답답한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연출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 이후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탄핵 마무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향후 대선에서 개헌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희가 이제 87년 헌법을 만든 이후에 개헌 관련 절차법들도 지금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즉 지금 만약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가지고 2개월 만에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 2개월 동안에 개헌에 대한 절차를 할 수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현실적으로 다음 대선을 개헌 후에 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은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민주당에게 질 것 같으니까 판을 한번 흔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뭐 개헌 문제를 끌고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여기에도 우리 선의의 입장에서 한국 헌법이 지금 문제가 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런 사회적 합의는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또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하는 개헌에 대한 절차를 사전에 약속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